첫 주제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비대위 시동, 이준석은으로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위원 제적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성원이 되었고요.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당헌 제13조, 제19조 및 제91조에 의하여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당헌 개정안은 이 내용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가 지금까지의 당헌인데 오늘 개정돼서 당대표 직무대행,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시 의총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만장일치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전국위원들의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전화로 인한 표결이 진행 중인데요. 5시 좀 넘으면 결과가 발표될 것 같고 일단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는 갈 것 같죠.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그 윤희석 대변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당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에게 먼저 여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뭘 얘기할까요?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죠. 직무대행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합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로 오늘 전국이 열렸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거나 얘기하시죠. 절차적인 하자는 일단 치유가 된 겁니다. 직무대행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원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바꾼 거죠, 오늘. 그래서 이미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한 의결이 월요일에 지난주에 있었고요. 오늘 이제 당원을 바꾸면서 권성동 현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물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비대위원장을 그래서 임명할 수 있는, 그래서 당은 완벽하게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절차를 만들어냈다. 네. 아까 유감도 혹시 표할 거냐고 유감 표현 안 당원으로서. 합니까? 지금 뭐 당협위원장은 아닌데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유감, 글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여러 과정에 국민 여러분들 또 당원 모든 분들께 이 불편함을 끼친 건 당연히 제가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인 건 맞는데, 여러 군데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태가 왜 촉발이 됐냐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 이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잘 얘기하십시오. 네, 뭐 저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예. 애초에 4월 21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징계 절차 개시는 뭐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9년 전에 행했다고 지금 믿어지는 그런 어떤 과오에 의해서 된 것이고,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들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진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태에 대해서 당원 당규 바꾸고 뭔가 좀 졸속으로 처리했던 이 부분만을 공격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소장님.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당원이 아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봐도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집권 여당 아니면은 정당으로서 존재 자체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많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판을 했지만 직무대행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합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한 보름 정도 외국 나가 있어요. 당대표 마음 안 드니까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비대위원장 임명해버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비대위원회 체제로 가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이 없다?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항변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러한 일들을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라는 입장을 표해야지, 이것이 뭐
이준석 대표의 9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요즘에 평론이 한결 쉬워졌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장성철 교수가 저렇게 알아서 국민의힘을 성토하고 규탄하고 한때 본인도 거기에 몸담았으면서 한결 좀 편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일단 뭐 이렇게 테이블 건너서 구경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말씀. 그렇죠. 뭐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절차적인 결함이 치유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절차적인 결함을 어쨌든 결함이 없는 것으로 애를 써서 만든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법적 시비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은 했는데 뭐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대위의 성격이 뭔지, 기간을 언제까지 할 건지, 차기 전당대회는 언제 할 건지 여전히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13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고, 뭐 보도되기로는 법적 대응도 곧 착수할 거다라고 하는데, 착수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가 또 하나, 이게 단지 이제 비대위가 출범했으니까 다 끝났다 상황이 아니고 또 다른 일단 내홍이나 분란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예. 단지 비대위 출범하고 이준석 아웃시킨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그 여진이 한동안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그 주호영 비대위가, 주호영 의원이 뭐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당대표 권한대행도 지내셨던 중진이고 중량감이 있는 분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이런 내홍을 가라앉히고 또 분란을 가라앉히고 뭔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반절시킬 만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단지 그냥 차기 전대까지 준비하는 일종의 전대준비위원회 기능에 그칠까? 글쎄, 저는 전자와 같은, 즉 쇄신 비대위와 같은 역할을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여러모로. 불가능하죠. 그게 뭐 그렇다고 전당대회 시점에 또 이견이 분분할 테니까 예. 단지 전당대회 준비는 아닌 아주 어정쩡한 일종의 봉합형 비대위 비슷하게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니 뭐 다 떠나서 선거 2번 이긴 여당이 무슨 비상한 대책을 세울 일이 있다고 비대위를 만든다고 이러고 다니는지부터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이없을 것 같아요. 당 상임 전국에선 비상 상황이라고 일단 규정을 네,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회할 만큼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한 이 여론의 신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아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마라. 지금 우린 지금 엄청 비상 상황이다. 예. 지금 이렇게 했던 상황 하나. 그다음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란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뭐 이제 속담에 빗대면 이게 지금 빈대를 잡는 상황인데요. 빈대를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에게 잡게 시키는 겁니다. 경찰이 잡으면 윤리가 서류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화염 방사기를 들고 지금 당사에다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 밖에서 엄청 신나서 지르고 있어요. 지금 막 잘 타고 있다고, 저쪽도 태워야 되고 이쪽도 태워야 되고, 자 전국이도 와서 뒤에서 잡으세요 그러고 지금 막 기름을 껴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막 잘 탄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뭘 태우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고, 밖에서 보기엔 그냥 국민의힘이 불타고 있구나, 이것만 보입니다. 아, 불타고 있구나. 예. 김성애 소장님이 방금 만평 하나를 그냥 비유해서 쭉 묘사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평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신데 이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오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불이 탑니까? 지금 저희가 비상 상황인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비대위가 출범을 한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소위 뭐 윤핵관이라는 분들과 이준석계가 어떤 갈등이 있고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걸 수습하자고 비대위가 나온 건데, 그걸 또 다시 얘기하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말씀하시는 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첫 얘기를 번째- 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조금 더 어떻게. 예. 뭐 불을 지른다 이런 표현 좀 듣기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 사정도 제가 충분히 알지만은 적어도 비대위가 오늘 출범하는 데 있어서 뭐 축하해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이 진행될까 싶습니다. 예. 최고위가 일단 구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라는 네. 것이 귀당의 첫 번째 이유였는데, 최고위가 구성이 안 돼서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하고 최고위가 모여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했잖아요. 근데 전 거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는 각각의 전국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 숫자 모르지만 뭐 40명, 100명 이런 식으로 4분의 안에서 4분의 1 발의를 하면 4분의 1. 소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당한 절차를 놔두고 저는 사퇴했으니까 이제 오늘부로 최고위원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배현진 의원이 그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최고위원인데 투표하러 왔습니다라는 광경을 만드는 것부터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다툼 이게 본질인 거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는 거 저 당연히 동의하고 만약 지금 나오는 성상납 등의 비리가 있었으면 뭐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년 6월까지 정해진 임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지금이라고 하면서 당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일단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현재 ARS 투표 중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들이 전화 응답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여러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원래 친이계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특임 장관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정무 특보를 했습니다. 2015년에 당시 현역 의원이면서도 정무 특보를 맡아서 이게 가능하냐 했는데 역시 친박과도 비슷하게 활동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과 함께 2017년에는 바른정당, 이게 이제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됐다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합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거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또 2021년에 저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시 원내대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대표 선거에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일을 잘 할 걸로 보십니까? 장성철 소장님 얘기만 짧게 들어볼까요? 저분은 뭐 충분히 역량과 경륜은 갖추고 있죠. 잘 하지만은- 아시죠 원래? 그럼 잘 알죠. 근데 이분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율성을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라는 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윤핵관 분들이죠. 윤핵관 분들. 예. 원래 이분이 또 주호영 의원이 윤핵관들과 친한가요? 친한 부분도 있는데 또 거리도 어느 정도 또 있다는 얘기도 친하다고 있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홍준표 대표랑 후보랑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신경전. 격면을 벌일 때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신임을 좀 많이 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만약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과연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지금 분위기는 빨리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꾸려서 우리 윤핵관들이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접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분 얘기처럼 자, 집권 여당이 어떻게 정기국회 때 법률안, 국정감사, 예산 다 팽개치고 지역을 한 2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전당대회를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내년 초에 하자. 그것을 윤핵관들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내년 1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또 당대표 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본인들 스케줄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호영 의원이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9월에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가능하냐 물으니까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중에 여당이 전당대회를 연 적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대위원장 맡으면 비대위 좀 더 오래 가고 내가 당 혼란을 수습시킬 거고 내년에 전당대회 하겠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윤핵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기 전당대회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 상당한 기반이 있고 또 전당대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안철수 의원도 오늘 사실상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뜻을 밝혔는데 역할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겠다. 거기는 이제 뭐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데 본인은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올해보다는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했으면 하는 정진석 부의장도 그런 맥락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호영 비대위의 성격,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주호영 의원 개인적으로는 뭐 경륜도 있고 안정감도 있으신 분이고 당의 원내대표 뭐 당대표 권한대행도 지냈고 무엇보다 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TK 출신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쨌든 표면적으로 빨리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걸 넘어서는 정치력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휘할 만한 그런 공간이 주어지느냐. 아마 정성철 교수도 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인간적으로 다독이는 차원이든 정치적으로 어떤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이든 아니면 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하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차원이든 그게 아마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 예. 실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그 대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하신 말씀은 정말 적극 동의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당이 좀 더 내홍이 가라앉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한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안정되는 그런 어떤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게 되는데 제가 두 분 말씀드리면 참 재밌죠. 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물이 등장하면 재밌습니다. 예. 소설처럼. 근데 늘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결론이. 제가 틀렸어요? 항상 틀리잖아요, 예측이. 내가 무슨 언제 얘기냐면- 잠깐만. 내가 언제 항상 잠깐만. 틀렸어요? 예, 카메라 잠깐만. 투샷으로 네? 보내주시면 내가 항상 그분께서 틀린 걸 진행할 얘기를 것 해봐요 같습니다. 그러면. 총선 결과도 틀리고 항상 좀 많이 틀려요. 총선 결과 뭐- 아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좀 사람이 더 얘기하셔도 인신 공격은 하지 말도록 좀 아니, 제 코너에 얘기는 인신 공격은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 얘기는 조금 약하게 할게요.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정치 현상을 틀리는데 제가 봐도. 예. 사과할 예, 자주 사과할 일 아니에요. 많이 예, 틀려요. 예. 정치 현상을 해석하는데 이 인물을 등장시키면 재밌단 말이에요. 예. 계속 지금 반복하지만 그 이유는 상상력이 막 들어가요. 논리적으로 그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하는 게 좋고 뭐 안철수 대표는 또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가 자꾸 뭐 틀린다, 뭔가 예측과 다르게 현상이 흘러간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당이 아무리 어떤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어떤 힘에 따라서 가려고 해도 당원과 또 지지층이 원하는 그 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은 당원 그리고 오늘 전국위원 투표도 나왔지만 지금 이 순간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일을 빨리 수습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절차와 어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윤핵관 마음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붙는 겁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주호영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신다고 보고 이분이 5선의 경륜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윤핵관이 그럼 이분이 움직일 공간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이 또 이상하게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당원이 갖고 있는 총의를 무시하고 어떻게 몇몇 분들이 당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제 공교로운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김종인 의원하고 손잡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약간 웃었는데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안철수하고 시장 후보직 작당하지 마라. 예. 나는 이제 작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주 작심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이렇게 세 후보가 다툴 때 주호영 전당대회 후보가 때요? 그 당대표 자리를 두고 다툴 때 주호영 후보에게서 원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지만 국민의당은 일부만 바깥에 남아 있고 사실 대부분이 국민의힘으로 이미 흡수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흡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합당하는 과정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주호영 의원이 그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합당간의 조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예. 좀 나는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주호영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는 걸 보면서 장제원 의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단일화 과정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제원 인수위 비서실장이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나온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내각에 입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싹 깨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지점.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국민의힘에 올여름에 전당대회 한번 열리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이 뭐 딱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안철수 의원도 이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당대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 점점 이제 더 하는 상황이 간단히 될 것 같네요. 얘기하면
간장 주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주간장 연대. 예, 예. 당내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당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작년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을 했어요. 근데 소수의 한 707명 정도의 전국위원회 사람들이 모여서 당대표에 대한 해임을 의결을 하고 또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용인을 한다, 꾸린다. 그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착각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어떠한 미사옥으로 옹호를 하고 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준 실망감은 다음번 2024년 총선 때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간장주연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사항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호영 현재 이제 곧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큰 분 주호영 의원은 혁신형 비대를 맡겠다. 전당대회는 내년 초에 하라. 그러면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과 가깝다고 얘기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근데 그럴 경우는 내년 초면 기소되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내년 1월 6일이니까요. 또 전당대회에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 각지를 돌면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뭐 진도에 가서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뭐 여러 젊은 분들 또 당원들과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도 많이 올리면서 치킨을 먹기도 하고 여러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주호영 대표는 몰라서 내년 초에 하자고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게 아니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8일인가요? 지나면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풀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마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할 출마할 수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되겠죠. 근데 이게 자꾸 무슨 혁신형 비대위를 할 수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왜 비대위원회를 왜 만들었냐고요. 내년 1월 달이나 정기전당대회 못하도록 지금 비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자꾸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할 거다고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웃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만약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 돼요. 올해 정기국회 때 우리 집권여당 절대로 이거 전당대회 열 수 없어요. 라고 그러면 중도에 비대위원장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생각은 어쨌든 빨리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비판받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준석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리자. 당권을 잡자. 이런 이게 생각이 이제 강하죠. 가능성으로 보면 뭐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뭐 어떤 혐의가 드러나서 기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그리고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면 예. 출마할 수 있죠. 아마 윤핵관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주호영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어쨌든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단지 전당대회 관리위원회, 전대 준비위원장의 역할만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거는 사실은 다선 중진 입장에서 마땅치 않은 거고 뭘 하더라도 어쨌든 당의 쇄신이라는 예. 것을 보일 만한 그런 면모를 보일 만한 어떤 조치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상 보면 정기국회가 9월 초에 시작을 하고 10월인 국정감사가 들어가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당대회 준비하면 물리적으로 한 달 반?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이 전당대회를 국감 전에 치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12월 10일 날 국회가 끝나는데 그 전에 또 12월 달 들어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없어요, 시간이.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럼 내년 작년에 1월이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가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당내에서 이번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예. 정치적 우군이 없다. 물론 이제 당원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지만 의원들이라든지 중요한 당직자라든지 이런 게 확인된 만큼 이준석이 나오더라도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 5일에 대선으로 뽑았거든요. 그 얘기는 국정감사 할 때도 정기국회 때도 뭐 대선 후보도 뽑고 했는데 전당대회 못할 게 뭐 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 화요일 날에는 좀 바꿔주세요. 제가 아주 불편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글로 가야 될 것 윤희석 같아요. 대변인님이 항의를 하고 예, 그래. 예민하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주 힘들어요. 날선 장성철 소장님이나 김성현 소장님 다들 날선 토크를 가끔 하지만 또 어떻게 카메라 꺼지면 되게 다 친하시잖아요.
윤희석 대변인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고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요. 더. 얘기를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최소 3명 정도는 달라붙어야 거죠. 그렇죠. 거의 이제 옛날 말로 그렇죠. 쌤쌤 뭐 이게 되지 그렇죠. 않겠냐 이런 제가 거죠. 무슨 마동석입니까? 이거 완전 맹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 좀 윤핵관들은 밀어붙이려고 할 것 같아요. 이미 뭐 당원 당규까지 우리가 차후에 개정을 해가지고 비대위 예. 띄웠는데 그냥 뭐 정기국회 때 전당대회 하는 거 그거 욕 조금 얻어먹고 빨리 그냥 우리가 당권 장악하자 이런 식으로 갈 공산이 아니 크다. 주호영 의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저기 뭐 명주신 대로 뭐 9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딱 만들어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럴 저기 연륜은 아니시잖아요. 예. 자기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고 한번 여론 수렴하겠다 이런 절차도 거칠 테고 애다른 윤핵관들이 와서 온갖 또 카드를 들이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하겠죠. 이제 그런 절차를 위한 서병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그렇죠.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하게 이건 그 장면대로 절차에 맞지 가면 돼요. 않아라고 하는데 이제 쭉 하면 원래 중진들은 정치를 그렇게 합니다. 역시 중진의 아이, 힘이군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고- 긍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때 고마웠어라는 그럼요. 게 또 생기는 거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재량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당직 인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무총장 누구를 사무총장 하느냐. 누구 뽑느냐. 본인이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윤핵관 쪽에서 이 사람 시켜라고 할 거냐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비대위원 안 알겠습니다. 들어갑니까 이번에? 15명이나 비대위원을 선출한다는데.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예, 일단 뭐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는 주영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강한 메시지, 원칙에 충실한 메시지를 내겠지만 결국엔 타협해서 올해 전당대회를 할 거다라는 걸로 일단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내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친이계 김용태 최고위원이 원래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원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측으로 많이 불렸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겠다. 하지만 당의 민주주의와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당을 더 혼란 상태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